파킨슨병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안내. 파킨슨병이란? 파킨슨병은 중뇌의 흑색질이라고 불리는 부위의 도파민 분비세포가 점진적으로 사멸하면서 발생하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입니다. 도파민은 뇌신경세포의 흥분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몸이 떨리는 진정과 몸이 뻣뻣해지는 강직, 움직임이 느려지는 서동 등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치매나 우울증 등 정신기능 이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질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파킨슨병이 진행하면 앉았다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 소변을 보기 어려운 배뇨장애, 위장관 운동 저하, 발기부전 등의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서서히 일어나거나 침대의 머리 부분을 높여주거나 압력 스타킹을 착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관 운동이 저하되면 쉽게 포만감을 느끼고 변비가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구토를 하거나 약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음식물을 소량씩 자주 먹거나 섬유질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대변 완화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배뇨장애로 인하여 요실금, 배뇨곤란, 요저류, 요로 감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변을 본 후에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량을 측정하는 잔뇨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요역동학 검사 등을 통해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편 배뇨장애가 있다고 해서 소변줄을 삽입하여 지속적 도뇨를 시행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파킨슨병의 위험 요인. 파킨슨병의 위험인자에는 81세 이상의 고령, 머리 손상 과거력, 농약 등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장기간의 반복적 노출, 파킨슨병 가족력 등이 있으며, 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킨슨병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파킨슨병의 치료. 운동요법. 운동의 주된 목적은 병의 진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환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관절이 굳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 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환자가 넘어지거나 떨어져 다치지 않는 것이 운동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강직 감소 및 유연성 증진. 신체의 강직을 감소시키고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몸통 근육과 사지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매우 작은 범위의 관절 범위 운동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리듬에 맞춘 회전 운동을 시행합니다. 회전 운동은 대개 파킨슨병 초기에 소실되므로 다른 사람이 운동을 도와주는 수동적 회전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스스로 운동을 시행하는 능동적 회전 운동으로 진행해야 하고, 누운 자세에서 운동이 충분히 익숙해지면 점차 앉은 자세와 선 자세에서 운동을 시행합니다. 운동을 할 때에는 목부터 허리까지 각 척추의 회전 운동과 신전 운동을 통해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고정식 자전거나 도르래를 이용한 교차 운동을 시행하여 팔과 다리의 운동성을 유지합니다. 진전, 강직, 서행증, 저행동증. 파킨슨병에서 관찰되는 진전은 휴식 시 나타나는 진전이므로 대개 환자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에는 진전이 감소하고, 환자의 심리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진전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심리적 이완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가 뻣뻣해지는 강직이나 행동이 느려지는 서행증, 신체적 움직임이 떨어지는 저행동증은 신체를 펴는 신전근보다는
신체를 구부리는 굴곡근을 더 많이 침범합니다. 그러므로 신체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절 운동과 신장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활요법, 보행 및 자세의 재활치료. 전형적인 파킨슨병 환자들은 몸통을 구부정하게 구부린 자세를 취하고 보행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일단 보행을 시작한 후에는 방향을 바꾸거나 장애물을 피하거나 정지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보행 중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몸통과 골반의 움직임이 감소되어 있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자세 반응에도 장애를 보이므로 신체의 중심이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올바른 보행 자세. 발 사이의 간격이 20에서 30cm 정도가 되도록 벌리고 자세는 가능한 곧게 펴니다. 걸을 때 팔을 크게 흔들고 보폭은 크게 합니다. 발은 평소보다 높이 떼고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은 다음 중심을 앞꿈치로 옮깁니다. 의식적으로 보행을 시작하고 올바른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미리 걷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걷는 중에 큰 소리로 숫자를 세거나 노래를 부르면 종종 걸음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행 훈련 및 보조기 사용. 보행 훈련을 할 때에는 메트로놈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자극을 주는 것도 좋으며 박스나 장애물을 사용하여 걸을 때 발을 높이 드는 훈련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팡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면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보행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구부정한 자세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행기의 높이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한 분들은 바퀴 달린 보행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보행 중 정지하는 능력이 감소되어 있으므로 보호자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약물요법. 파킨슨병에 효과가 있는 약물은 매우 많지만 제대로 약물을 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는 감기약처럼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뿐이며 병이 진행하면 부작용은 늘고 효과는 줄어듭니다. 때문에 파킨슨병 전문의와 상의를 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파킨슨병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아직까지 파킨슨병을 완전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킨슨병은 서서히 발병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에 파킨슨병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관리하면 오랜 기간 동안 큰 불편함 없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떨리는 진정과 몸이 뻣뻣해지는 강직, 움직임이 느려지는 서동은 파킨슨병의 3가지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많은 환자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걸을 때 팔을 덜 흔들고 다리가 끌리는 증상, 얼굴이 무표정해지거나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는 증상, 글씨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들은 빠를 경우에는 40대부터, 대부분의 경우에는 50에서 60대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노화에 따른 정상적인 변화와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상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킨슨병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